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명작 영화 인셉션과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인셉션은 꿈 속 꿈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이야기, 과연 우리가 믿는 현실은 진짜일까요? 데카르트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인셉션의 주요 장면을 분석하면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 명제를 통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섹션 1. 인셉션의 꿈속 꿈 설정. 먼저 인셉션의 주요 설정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인셉션은 2010년에 개봉한 SF 스릴러 영화로 꿈을 통해 비밀을 훔치는 스파이 도미닉 코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브는 꿈속에서 정보를 훔치는 전문가인데요. 이번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죠. 바로 꿈속에서 비밀을 씹는 것, 즉 인셉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코브와 그의 팀은 꿈속 꿈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꿈속 꿈이라는 설정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영화에서 꿈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얕은 꿈, 두 번째 층은 그 꿈속의 꿈, 이렇게 점점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갈수록 현실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 영화 초반에 코브가 아서와 함께 꿈속에서 정보를 훔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깨어나지만 사실 그마저도 또 다른 꿈의 일부였다는 반전이 펼쳐지죠. 더 흥미로운 건 꿈속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림보라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림보는 현실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깊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코브와 그의 아내 말은 과거에 림보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을 겪었죠. 말은 결국 현실에서도 계속 꿈속에 있다고 믿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설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현실, 정말 진짜일까? 혹시 우리도 꿈속에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인셉션의 핵심 주제이자 오늘 다룰 데카르트 철학과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섹션 2. 데카르트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르네 데카르트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데카르트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는 방법적 회의라는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정말 진실인지 끊임없이 의심해보자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의심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데카르트는 심지어 우리가 믿는 물리적 세계,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의심 속에서도 데카르트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예요. 라틴어로는 코기토, 엘고삼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행위는 곧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 명제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이에요. 데카르트는 이 확실한 출발점을 바탕으로 현실과 지식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꿈속에서 우리는 그게 꿈인지 모르고 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현실이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믿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데카르트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믿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섹션 3. 인셉션과 데카르트의 연결. 자, 이제 인셉션과 데카르트의 철학을 연결해 볼게요. 인셉션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데카르트 역시 꿈과 현실의 구분에 대해 깊이 고민한 철학자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인셉션에서 코브와 말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코브와 말은 림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림보는 꿈의 가장 깊은 층으로 현실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꾸려가죠.
하지만 코브는 결국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닫고 말에게 현실로 돌아가자고 설득해요. 그런데 말은 림보가 더 현실 같다고 믿게 됐고 현실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꿈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말은 현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코브에게 꿈에서 깨어나자고 말하죠. 이 장면은 데카르트의 고민과 아주 비슷해요. 데카르트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인셉션의 말처럼 우리가 꿈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현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런 의심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확실한 기준을 세웠어요. 말은 생각하고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죠. 데카르트라면 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셉션에서 코브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토템을 사용해요. 코브의 토템은 팽이에요. 꿈속에서는 팽이가 계속 돌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멈추죠. 이 토템은 코브가 현실인지 꿈인지 확인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코브가 팽이를 돌리고 나서 그 결과는 보여주지 않아요. 팽이가 멈췄을까요? 계속 돌았을까요? 이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꿈과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데카르트라면 이 토템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데카르트는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이 회의적이었어요. 팽이가 멈추는 걸 본다고 해서 그게 정말 현실이라는 보장은 없죠. 데카르트는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직 이성만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코브의 토템은 감각에 의존하는 도구지만 데카르트는 생각을 통해 더 확실한 기준을 세우라고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인셉션의 꿈속, 꿈 구조는 데카르트가 말한 사악한 악마, 가설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믿는 세상이 사악한 악마에 의해 조작된 환영일지도 모른다고 했죠. 인셉션에서도 꿈의 설계자가 꿈속 세계를 조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코브의 팀은 꿈속에서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환경을 설계하고 꿈꾸는 사람을 속이죠. 이런 설정은 데카르트의 의심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현실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이런 의심 속에서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확실한 진실을 찾아냈죠. 섹션 4. 현대적 맥락과 교훈. 이제 인셉션과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현대적 맥락으로 확장해 볼게요. 인셉션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다루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 VR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VR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런 현대적 상황에서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 진실을 찾으라고 했어요. VR이나 메타버스 같은 기술이 아무리 현실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능력을 통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현대 기술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현대적 맥락으로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볼게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종종 가짜뉴스나 필터링된 현실을 마주하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연출한 환영일 가능성이 높죠. 데카르트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인셉션과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우리가 믿는 현실에 대해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데카르트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정말 확실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죠. 둘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진실을 판단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마무리. 시청자 참여 유도 및 결론. 인셉션과 데카르트의 여정 어땠나요?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죠. 여러분은 코브의 마지막 선택 공감이 되셨나요?
행위가 멈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돌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데카르트의 철학,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철학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영화와 철학을 연결해볼까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